대법관 후보에게 사퇴하라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물어본 거라 했지만 직권남용이라는 추궁이 쏟아졌습니다. 탄핵까지 거론된 그 현장 그대로 보겠습니다. 대행 임정환입니다. 오늘 저희는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교회 교인들의 국민의힘 정당 가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이번 사안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정치권과의 일절 연계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며 오직 종교단체 본연의 사명과 순수한 신앙활동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좁고 협착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께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손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며 오직 신앙과 사회적 상생에 매진하는 성숙한 종교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번 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노태학 후임 대법관으로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에 한 명한테 전화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전화는 했네요.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후보로 추천된 네 분에 대해서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도중에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네 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새로 추천을 한다고요? 예. 그 네 분이 합의가 안 동의하면 되고 새로 추천이 가능합니까? 그래서요. 아니, 그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그것이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대법관 후보는 어떻게 추천돼요? 일단 11일 정도 청구받습니다. 국민들한테 다 청구받아요. 예. 그죠? 그 다음에 그 청구받고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견 내세요 하세요. 합니다. 그거 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바쁜 사람들이에요. 법무부 장관 오라고 하죠. 대한변호사협회장 오라고 하고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런 사람들 오라고 합니다. 회의해요. 자료 가지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4명을 만듭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중해야죠. 존중하기니까 그게 지금 대법원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존중하면 존중은 하되 그럼 딴 사람 아예 하십시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뭐하러 다시 열라고 합니까? 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왜 다시 열어요? 존중을 하시고 딴 사람 개인적으로 추천하면 되잖아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모두가 안 한다면 어떡합니까?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추천하니까 규칙도 아니고 법원 조직법에 제도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존중한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건 싹 무시하고 그동안 했던 절차는 무시하고 새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열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날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4명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하겠다. 이게 법원 행정처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대법원장의 동의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본인 혼자 한 겁니까? 예, 대법원장이 안 시켰습니까? 시킨 적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시키지 않고 본인이 했으면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대법원장의 허락 없이 어떻게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 4명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무력화시키고 다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만들 테니까 동의해라. 이걸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동의하라고 그러면 전화를 왜 했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의견을. 아니, 그게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지. 그거를 물어본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법권의 독립이 뭡니까?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에요. 법관한테 법원행정처에 전화해가지고 당신 후보자로 올랐는데 물러나. 다시 우리가 대법관 후보 추천에 만들게. 이것이 사법권 독립을 외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니까. 물러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물러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후보자들한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직권남용이고 혼자 도저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청와대에도 그런 죄 있죠. 다시 대법관 추천 후보 추천위원회 그거 다시 할 수 없냐고. 이것이 혼자 법원행정처장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예? 대법원장이 없이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수사를 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정말 이게 문제가 되면 정말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대법원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 수사 2부장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최모 부산지검 검사 등도 기소해 모두 5명의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를 받아온 검사들은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두고 법리에 따른 엄정한 수사였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기소된 겁니다. 어떤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고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 말씀드리고요. 특검팀은 이들 수사팀이 김건희 불기소를 목표로 수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이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 브리핑을 하고 난 뒤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또는 수정한 정황을 포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불기소 문건 미리 작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또 이창수, 최재훈 두 검사에겐 김건희 측 변호인과 서면 답변서를 사전에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첨삭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들 검사들은 수사 당시 특검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지만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외 연수 중에 소환됐던 최모 검사는 특검 소환 직전 개통한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됐다가 1년 4개월의 형을 받고 지난 5월 만기 출소한 20대 남성 구모 씨. 한 극우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수감 생활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5동 2층에 있었고 자신은 1층과 3층에 있었다며 가까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대통령님 방향으로 절 한번 드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샤우팅도 했어요? 네. 뭐라 그랬어요? 식사 맛있게 드시라고. 아, 그렇게.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를 습격해 기물을 부수고 폭력을 휘두른 사건입니다. 폭동 사태 적극 가담자 대부분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구 씨는 윤 전 대통령 덕에 수감 생활에 힘이 났다며 그가 자신의 인사에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 듣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운동하시는 모습을 이제 같은 곳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모습을 매일 이렇게 까치발 들고 보고 그랬었는데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나서 덕분에 좀 힘이 많이 나고. 지난해 7월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윤 전 대통령 혼자 독방 3칸을 사용한다는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도 독거실 1개만 부여했고 인접 거실을 수용자가 없는 공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패널들의 질의에 피고인이 그동안 전당대 치르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뭐 끝나자마자 또 너무 이렇게 또 살인적인 일정으로 해서 좀 안쓰럽습니다. 아주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큰 경쟁이 끝나고 나면 또 당내 통합 화합을 늘 이제 당부를 합니다만 이번은 좀 더 각별한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이번 어떤 내상 같은 게 너무 깊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잘 화합될 건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요. 일을 통해 화합하고 또 인사도 능력주의로 하고 또 화합하고 그러면서 제일 기본은 당의 토론에 있어서 지도부로부터 당원들까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품격, 태도 이런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문화를 한번 이번 1년 동안에 세우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절실하게 느끼실 텐데 뭐 경쟁은 때 되면 하는 거죠. 뭐 이제 경쟁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아닌데 그건 어찌 보면 또 치열할수록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경쟁을 좀 아프게 만드는 요소가 말하자면 경쟁하는 서로 간에 좀 조롱하고 혐오하는 그런 식의 언어를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하자면 정당의 상부에 그런 요소가 이미 이제 있으니까 밑에 지지자들 사이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그 상처가 깊은 거예요. 또 다시 새롭게 화합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때문에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혐오하는 말이나 조롱하는 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도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한 두세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 아주 공감하면서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주변에 당부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이제 해왔는데, 그래도 사실상 뭐 지금 점점 이렇게 좀 나빠지고 있지 좋아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 부분을 일종의 좀 뭐 하다못해 캠페인이라도 하든지,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뭐 당에서 뭐 이 당원 게시판 이런 데도 좀 선을 넘으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배제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용어를 쓰는 것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조금 선을 그어주는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은 이게 지도부가 어떻게 할 게 아니라 맞아면 당원 문화가 그렇게 돼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미 뭐 그렇게 좀 자율에 맡기고 당부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 나 이르렀다 생각해요. 더 나아가면 당의 토론 문화와 당 주변의 유튜버나 커뮤니티의 토론 문화에 대해서도 권장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당내에서는 자율적 규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그런 거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당이 우리 정치 좀 품격을 좀 찾아야지. 애령 하나도 참고, 이런 품격은 사실 뭐 우리 대통령께 상징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는 화나면 또 잘 못 참고 이러는데 그걸 참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치원 졸업을 기념해 학사모를 쓴 채 밝게 웃고 있는 곱슬머리 소녀.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희생된 5살 소녀 힌드 라자브입니다. 힌드는 지난 2024년 1월 29일
친척 6명과 함께 차를 타고 가자시티에서 피란길에 올랐다가 이스라엘군 전차와 마주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힌드가 탄 차량에 총탄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15살 사촌 라야는 팔레스타인 구호단체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하다 총격을 받아 숨졌고, 피가 낭자한 차량 안에 홀로 살아남은 5살 힌드만이 전화를 이어받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힌드는 3시간가량을 홀로 버티며 구조를 요청했지만 결국 12일이 지난 뒤에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힌드를 구하러 출동한 구급차마저 공격해 구조대원 2명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그간 사건 당시 현장에 병력이 아예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는데, 현지 시간 19일 돌연 입장을 받고 힌드가 탄 차량에 발포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뒤늦게 말을 바꾼 건 힌드의 죽음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힌드의 실제 통화 녹음을 그대로 사용한 영화 힌드의 목소리로 만들어져 지난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 상영 직후 23분 50초 동안 기립박수가 이어져 영화제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3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국제장편영화상 부문에서 최종 후보작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지난해 보편적 사법 관할권을 근거로 자국에 입국한 이스라엘군인 2명을 붙잡아 조사했고, 국제형사재판소도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셀프 수사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구호단체들은 이스라엘의 이번 발표를 살인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위장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새벽 1시쯤 검은색 후드티에 긴 바지를 입은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혼자 걸어갑니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가 집을 나설 당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장미란 씨 자택에서 2km 정도 떨어진 한리망인데요. 경찰은 장미란 씨가 이 방향을 향해서 이동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 씨와 함께 살던 남자친구는 연락이 닿지 않자 이틀 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여자친구 남은 거 먹고 잔다고 해가지고 혼자 거실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서. 그런데 당일 실종자 수색팀에 있던 A 경장이 대뜸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장 씨가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장 씨 가족들은 경찰의 말만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다시 경찰에 연락을 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첫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를 한 걸로 보고 현재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통화했다고 우기는데 실제로 보면은 통화 기록이 안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포렌식하고 있다고. 실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담당 경찰과의 통화 기록이 없었고, 실종 나흘째부터 장 씨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겁니다. 벌랑스러운 마음밖에 안 들었어요. 그냥 화가 나거나 이런 것보다 더 빨리 신고할 걸, 그냥 그런 죄책감도 들었고. 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 혐의뿐 아니라 지난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SNS에 올려 장 씨를 직접 찾겠다고 나섰고, 경찰은 뒤늦게 실종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MBC 뉴스 남민주입니다. 칠레 북부 사막 지역에 무려 6년 동안 내릴 양의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진흙 산사태로 주택과 도로가 큰 피해를 보면서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흙탕물이 도로를 따라 거세게 흐르고 산비탈에는 진흙이 쏟아져 내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칠레 북부 토코피아 지역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진 건데요. 평소 연간 강수량이 최대 2.5mm에 불과한 이 지역에 하루 동안 15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무려 6년치의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토코피아 전체 가구의 약 60%가 진흙에 파묻히거나 물에 잠기면서 1명이 숨지고 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4천 가구 넘게 전기도 끊겼습니다. 주요 도로는 물론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로 이어지는 국경 통로도 토사 때문에 곳곳이 막혔는데요. 칠레 정부는 피해가 집중된 토코피아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깊고 넓게 파인 구덩이 안에서 수백 명이 채굴 작업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흙더미가 슬금슬금 아래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산사태가 난 것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들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비명을 지르다 그대로 흙더미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금광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입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이 100명을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지금까지 수습된 시신만 107구에 이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중앙아프리카와 카메룬 국경지대에 있는 잠보의 금광으로 사망자 중에는 카메룬인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검찰은 광부들이 작업하던 지하갱도 여러 곳이 무너지면서 산사태로 이어진 걸로 보인다며 초기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정부 통제를 벗어난 불법 채굴 현장이 많은 데다 별다른 보호 장비 없이 수작업으로 채굴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광산 역시 그동안 불법 채굴이 이루어져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에도 카메룬 국경 인근 베은바리 금광에서 붕괴 사고로 수십 명이 숨졌고 2월에는 북동부 고르디에서 발생한 사고로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신천지 예수교회는 정당 가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공식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 총무대행 임정환입니다. 오늘 저희는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교회 교인들의 국민의힘 정당 가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이번 사안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정치권과의 일절 연계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며 오직 종교단체 본연의 사명과 순수한 신앙활동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좁고 협착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께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손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며 오직 신앙과 사회적 상생에 매진하는 성숙한 종교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번 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노태하 후임 대법관으로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에 한 명한테 전화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전화는 했네요.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후보로 추천된 네 분에 대해서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도중에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네 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새로 추천을 한다고요? 예. 그 네 분이 동의하면 새로 추천이 가능합니까? 그래서요. 그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그것이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대법관 후보는 어떻게 추천돼요? 일단 11일 정도 청구받습니다. 국민들한테 다 청구받아요. 예. 그죠? 그 다음에 그 청구받고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견 내세요 하세요. 합니다. 그거 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바쁜 사람들이에요. 법무부 장관 오라고 하죠. 대한변호사협회장 오라고 하고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런 사람들 오라고 합니다. 회의해요. 자료 가지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4명을 만듭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중해야죠. 존중하기니까 그게 지금 대법원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존중하면 존중은 하되 그럼 딴 사람 아예 하십시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뭐하러 다시 열라고 합니까? 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왜 다시 열어요? 존중은 하시고 딴 사람 개인적으로 추천하면 되잖아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모두가 안 하면 어떡합니까?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추천하니까 규칙도 아니고 법원 조직법에 제도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존중한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건 싹 무시하고 그동안 했던 절차는 무시하고 새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열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날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4명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하겠다. 이게 법원 행정처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대법원장의 동의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본인 혼자 한 겁니까? 예. 대법원장이 안 시켰습니까? 시킨 적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시키지 않고 본인이 했으면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대법원장의 허락 없이 어떻게 법원 행정처장이 후보자들 4명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무력화시키고 다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만들 테니까 동의해라. 이걸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동의하라 그러면 전화를 왜 했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의견을. 아니 그게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지. 그거를 물어본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법권의 독립이 뭡니까?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에요. 법관한테 법원 행정처에 전화해가지고 당신 후보자로 올랐는데 물러나. 다시 우리가 대법관 후보 추천에 만들게. 이것이 사법권 독립을 외치는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이 할 일입니까? 물러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물러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후보자들한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법원 행정처장으로 직권남용이고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청와대에도 그런 죄 있죠. 다시 대법관 추천 후보 추천위원회 그거 다시 할 수 없냐고. 이것이 혼자 법원 행정처장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예? 대법원장이 없이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수사를 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정말 이게 문제가 되면 정말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대법원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 수사 2부장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최모 부산지검 검사 등도 기소해 모두 5명의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를 받아온 검사들은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두고 법리에 따른 엄정한 수사였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기소된 겁니다. 어떤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고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 법리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 말씀드리고요. 특검팀은 이들 수사팀이 김건희 불기소를 목표로 수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이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 브리핑을 하고 난 뒤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또는 수정한 정황을 포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불기소 문건 미리 작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또 이창수, 최재훈 두 검사에겐 김건희 측 변호인과 서면 답변서를 사전에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첨삭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들 검사들은 수사 당시 특검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지만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외 연수 중에 소환됐던 최모 검사는 특검 소환 직전 개통한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됐다가 1년 4개월의 형을 받고 지난 5월 만기 출소한 20대 남성 구모 씨. 한 극우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수감 생활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5동 2층에 있었고 자신은 1층과 3층에 있었다며 가까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대통령님 방향으로 절 한번 드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샤우팅도 했어요? 네. 뭐라 그랬어요? 식사 맛있게 드시라고. 아, 그렇게.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를 습격해 기물을 부수고 폭력을 휘두른 사건입니다. 폭동 사태 적극 가담자 대부분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구 씨는 윤 전 대통령 덕에 수감 생활에 힘이 났다며 그가 자신의 인사에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 듣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운동하시는 모습을 이제 같은 곳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모습을 매일 이렇게 까치발 들고 보고 그랬었는데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나서 덕분에 좀 힘이 많이 나고. 지난해 7월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윤 전 대통령 혼자 독방 3칸을 사용한다는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도 독거실 1개만 부여했고 인접거실을 수용자가 없는 공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패널들의 질의에 피고인이 그동안 전당대 치르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뭐 끝나자마자 또 너무 이렇게 또 살인적인 일정으로 해서 좀 안쓰럽습니다. 아주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큰 경쟁이 끝나고 나면 또 당내 통합, 화합을 늘 이제 당부를 합니다만 이번은 좀 더 각별한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이번 어떤 내상 같은 게 너무 깊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잘 화합될 건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요. 일을 통해 화합하고 또 인사도 능력주의로 하고 또 화합하고 그러면서 제일 기본은 당의 토론에 있어서 지도부로부터 당원들까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품격, 태도 이런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문화를 한번 이번 2년 동안에 세우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절실하게 느끼실 텐데 경쟁은 때 되면 하는 거죠. 이제 경쟁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아닌데 그건 어찌 보면 또 치열할수록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경쟁을 좀 아프게 만드는 요소가 말하자면 경쟁하는 서로 간에 좀 조롱하고 혐오하는 그런 식의 언어를 너무 남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하자면 정당의 상부의 그런 요소가 이미 이제 있으니까 밑에 지지자들 사이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그 상처가 깊은 거예요. 다시 새롭게 화합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때문에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혐오하는 말이나 조롱하는 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도 이재명 대통령 사법개혁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